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말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서린의 목소리는 낮고 얇았다. 저 회사에서 복귀하라고 합니다. 휴직을 더 연장하면 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자리. 정부는 되묻듯 중얼거렸다. 네, 지금이 아니면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대기가 오래 걸리고 돌보미는 비용이 너무 커서. 서린은 말끝을 흐린 뒤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발 딱 2해만 우리 같이 살면서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봄비가 지붕을 두드리던 오후 현관문 초인종이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뱉듯 울렸다. 정부는 고무 장갑을 벗고 손등의 물기를 앞치마에 쓱 닦았다. 비 오는 날의 집은 늘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조용했다. 그녀는 방문턱에 놓아둔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문으로 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젖은 바람과 함께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아들 준성, 며느리 서린, 그리고 감자만 한 얼굴에 새빨간 입술을 오므리고 있는 갓난아이. 아이는 작은 새처럼 짧게 울더니 금세 전기도 끊긴 듯 조용해졌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서린이 먼저 입술을 달싹였다. 울음을 참는 얼굴은 언제나 비슷했다. 눈가에 물기가 돌고 콧등이 10개 붉어지고 목구멍이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정부는 한 발 비켜섰다. 거실에 들어서자 비냄새와 젖은 옷 섬유유연제 향이 섞여 공기를 눅눅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방금 끓여둔 보리차를 꺼내와 세 잔을 놓았다. 그러나 누구도 잔을 들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는 품 안의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다. 아이는 방금 울었던 흔적을 눈꼬리에 매달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작고 둥근 배가 숨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규칙적인 리듬이 낯익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자기 품에서 자던 준성의 호흡도 저랬다. 어머니, 준성이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버텨야 해.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도움 없이는 어려 보여. 미안해. 정부는 아들의 얼굴을 곱게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가장의 어깨에 얹힌 무게가 어떤 건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집안에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침에 혼자 먹다 남긴 된장국이 아직 식탁 끝에 덮개를 뒤집어 쓴 채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은 늘 이렇게 미처 치우지 못한 사소한 것들로 저녁을 맞는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려고 마음먹었지. 정부는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좀 편히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거든. 그 말이 방 안에 가만히 내려앉자 서린의 어깨가 더 작아졌다. 알아요. 제가 많이 염치 없죠. 그래도 어머니 저는 이 일을 놓치면 다시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비가 처마를 훑고 내려가는 소리와 겹쳐 귓속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찻잔을 다시 데우려고 했지만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서서 잠깐 비를 보았다. 작은 물방울들이 창문을 치고 내려와 줄기를 만들고 그 줄기가 또 다른 줄기와 만나 금세 굵어졌다.
사람의 시간도 그와 비슷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뜻이 아니라 모여드는 사정 때문에 더 굵어지곤 한다. 그녀는 부엌에서 수건을 가져와 며느리에게 건넸다. 우선 아이 얼굴부터 닦아. 서리는 놀란 눈으로 수건을 받아들었다. 네, 어머니. 아이는 수건이 볼을 스치는 감촉에 움찔하더니 작은 입을 오므리고 다시 잤다. 정부는 조심스레 물었다. 둘이 생각은 같니? 2회라고 했지? 네. 정말 2회만요.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하고 제가 프로젝트 하나만 마치면 그때는 저희가 나가서 다 책임질게요. 서린이 재빨리 대답했다. 준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불편하실 거 알아. 대신 생활비는 우리가 다 낼게. 엄마한테 부담 안 되게 할게. 생활비라는 단어가 정분의 귀에서 작은 돌처럼 굴렀다. 부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정부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건 돈으로 다 계산되지 않는 거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말의 무게를 가늠하듯. 그럼 한 가지는 약속하자. 2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모였다. 내가 너희를 돕는 동안 너희도 내 방식을 존중해줘. 밥 먹는 시간, 아이 재우는 습관, 집안을 정리하는 순서 같은 것. 나도 세월 따라 익힌 게 있으니 그걸 함부로 구식이라 하진 말아라. 서리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방식 좋아요. 배울 것도 많고요. 그 대답은 너무 빠르고 너무 매끈해서 정부는 잠깐 미간을 모았다. 하지만 곧 풀었다. 지금은 시험할 때가 아니었다. 좋아. 정분이 말했다.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확 풀렸다. 준성과 서린의 어깨가 동시에 내려앉았다. 대신 2회가 지나면 너희는 나가야 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이에게 배우게 할 중요한 일이지. 네, 어머니. 정말 약속드려요. 서린이 다급하게 손을 모았다. 준성도 고맙습니다, 엄마. 라고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안도의 그림자가 비쳤다. 정부는 다시 아이를 보았다. 작은 가슴이 템포를 놓치지 않는 메트로놈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 규칙이 이 집의 나머지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 같았다. 설거지와 기저귀, 젖병과 빨래, 잠들지 않는 밤, 다시 시작되는 새벽 기억의 서랍 어딘가에서 오래전의 도구들이 천천히 꺼내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받아 품에 안았다. 팔뚝에 익숙한 무게가 얹히자 허리마저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자, 우리 식구가 하나 더 늘었네. 정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그 소리에 아이는 눈을 반쯤 뜨더니 곧 다시 감았다. 몇 달 후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낡은 행거를 조립했다. 올해는 비가 자주 내렸다. 지붕 위에 남은 빗물들이 마지막 힘을 내어 낙엽을 적시고 마당의 발자국 흔적 사이로 가느다란 별빛이 비쳤다. 정부는 방 안에서 이불을 새로 깔고 베개를 2개 맞대어 놓았다. 문득 손목이 뻐근했다. 오래전 아기를 재우던 자세가 몸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덜 외로웠다. 빈집의 적막을 함께 나눌 호흡이 생겼기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이 늙은 심장에 불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일까? 불을 끄고 누우려던 순간 거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린아,
정말 두 해면 되겠지? 준성의 물음. 응, 두 해만. 며느리의 대답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큼 가벼웠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두 해 그 말이 파문처럼 가슴에 번졌다. 사람의 시간은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늘 조금만 더가 한참이 되었고 한참이 결국 평생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다.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믿어보기로 했다. 한 번쯤은 믿어줘도 되는 얼굴들이었으니까.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며 지나갔다. 먼 미래에서 불어온 것 같은 냄새였다. 정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속으로 말했다. 두 해면 된다. 두 해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닫히지 않은 서랍처럼 어딘가 덜컥거리는 소리를 남겼다. 정분의 집은 다시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침이면 설인이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저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설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말끝마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정부는 설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한편으로는 귀찮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뿌듯했다. 손녀 다은은 품에 안기면 곧잘 잠이 들었다. 작은 체온이 정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정부는 눈물이 났다. 케이크에 붙은 작은 초 하나가 켜지는 순간 다은은 덩실덩실 몸을 흔들었다. 할머니, 불 꺼. 아직 서툰 발음이었지만 정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기뻤다. 이 나이에 다시 듣는 아기 말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밤마다 며느리는 돌아와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 아니었으면 회사 못 다녔을 거예요. 정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피로가 조금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두 해라 했지. 정말 두 해 뒤엔 내 일상이 돌아올까? 다은이 잠든 방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고요히 퍼졌다. 정부는 등을 기대고 앉아 아직 닫히지 않은 서랍처럼 덜컥거리는 마음을 다독였다. 약속했던 두 해가 지났다. 달력을 찢어낸 자리엔 새해가 걸렸고 다은은 어느새 또박또박 말을 했다. 정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나가겠지.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러나 그날 저녁 부부는 또다시 정분 앞에 앉았다.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이가 이제 곧 어린이집에 가긴 하는데 아직은 너무 어리잖아요.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준성도 덧붙였다. 엄마, 우리도 알아. 약속 어긴 거. 근데 회사도 요즘 불안하고 대출도 아직 남았고.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국이 식어가고 반찬 위로 파리 한 마리가 맴돌았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밤에 홀로 앉아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엔 두 해였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더라니. 언제까지 조금만 더일까? 그녀는 아이의 작은 이불을 덮어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다은의 얼굴은 천사처럼 고요했지만 정분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손주가 3살이 되었다.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예전처럼 고맙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 설이는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 어머니,
오늘도 어린이집 좀 다녀오세요. 저녁은 제가 늦을 것 같아요. 빨래는 그냥 어머니 방식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치 정분이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미안함조차 없었다. 정부는 손목이 욱신거려 찜질팩을 대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이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구나.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다은을 깨우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는 일이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듯 했다. 저녁 식탁에서 준성이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정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는지는 묻지도 않는구나. 오직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지. 다은이 잠든 방에서 정부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너라도 알아줘야 한다. 할머니가 너 때문에 버틴다는 걸.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저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어느덧 또 한 해가 갔다. 설인의 말투는 더욱 가벼워졌다. 어머니, 요즘 방식은 너무 옛날식이에요. 애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웃음 섞인 농담 같았지만 정분의 가슴에는 돌처럼 내려앉았다. 여름방학이 되자 부부는 여행을 떠났다. 정부는 손녀 다은과 집을 지켰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속에 정분의 자리는 없었다. 어머니는 힘드시잖아요. 굳이 여행까지 따라오실 필요 없죠. 그게 며느리의 대답이었다. 가을, 새 차가 집 앞에 섰다. 은빛 차체가 번쩍였지만 정부는 한 번도 그 차에 타보지 못했다. 좁은데 어머니까지 타시면 불편하니까요. 설인의 말은 단호했고 웃음조차 섞이지 않았다. 정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차창 너머로 흘러나오다가 곧 사라졌다. 손끝에 남은 건 밥풀 자국과 허리의 통증뿐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이 아닌 그림자가 된 걸까? 늦여름 어느 날 정부는 우연히 부엌 창가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설이는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사실 내가 다 지탱하는 거야. 생활비도 내가 책임지고 애도 내가 키운 거나 다름없지. 시어머니, 그냥 집에 있는 거야. 뭐, 심부름 정도는 하지. 그 말이 공기처럼 흘러들어왔고 정분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컥 떨어졌다.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밤이 되어도 그 말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아이를 안고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집을 지켜온 세월이 심부름이라니, 그냥 집에 있는 거라니. 정분의 가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평생 참고 웃고 넘겨온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짓눌렀다. 거울 앞에 앉은 정부는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과 굳은 살 박힌 손, 그러나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눈빛.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나를 그림자로 만든 건 너희였지. 하지만 더는 그러지 못할 거다. 새벽 집안은 고요했다. 정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이 울음도 며느리의 목소리도 없는 밤 공기는 오래된 비밀처럼 차가웠다. 하루, 이틀, 사흘. 집안은 금세 엉망이 되었다. 씻지 않은 젖병이 싱크대에 쌓였고
다은의 머리는 빗질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저녁마다 국 대신 배달 음식 봉지가 식탁을 채웠다. 설이는 지쳐버린 얼굴로 하소연했다. 내가 생활비 다 책임졌잖아. 어머니 없어도 우린 잘할 수 있어. 그러나 곧 이어지는 현실은 잔인했다. 아이는 울며 밤을 새우고 집은 숨을 쉴 틈조차 없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웃의 시선은 차가웠다. 어머니 손에 집이 굴러갔던 거지. 내가 한 게 뭐 있냐? 설이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말은 바람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정분이 사라진 빈자리에서 그들의 허영과 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정분이 사라진 지 보름. 집안 꼴은 이미 엉망이었고 아이는 늘 피곤에 겨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이는 친척 모임에 나가 큰 소리쳤다. 솔직히 우리 집은 제가 다 책임져요. 생활비도 제가 내고 애도 제가 키웠죠. 말이 끝나자 친척들의 얼굴엔 씁쓸한 웃음이 번졌다. 한 고모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돈은 냈을지 몰라도 다은이 밥 한 숟갈이라도 내 손으로 떠먹인 적 있니? 우린 다 봤다. 그건 내 시어머니 몫이었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이웃도 거들었다. 정분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회사 다닐 수나 있었겠니? 그 말에 준성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어머니의 굽은 허리, 늘 바쁜 손, 그럼에도 웃음 지어주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설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워킹맘의 자리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친척들의 눈초리, 이웃의 수군거림이 이어지자 설이는 더는 참지 못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준성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는 못 살아. 어머니한테 또 고개 숙이느니 차라리 나가자. 우리가 분가하면 돼.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준성은 말없이 담배만 태웠다. 머릿속엔 어머니가 사라진 뒤 엉망이 된 살림과 지쳐가는 다은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그러나 끝내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몇 달 뒤 아들 내외는 이사를 갔다. 남겨진 방에는 급히 접어넣은 흔적만 가득했고 정분의 집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래, 너희 길은 너희가 가야지. 분가한 뒤 집은 한동안 조용했다. 새벽마다 들리던 아이 울음도 늦은 귓가에 쿵쿵대던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다. 정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로 마셨다.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살짝 열리더니 작은 발걸음이 뛰어들어왔다. 다은이었다. 할머니. 아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정부는 놀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어쩐 일이냐, 이 늦은 밤에. 다은은 속삭였다. 엄마, 아빠랑 사는 집은 너무 시끄러워. 나 할머니랑 밥 먹고 싶었어. 정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방에서 김을 구워 밥을 차려주자 다은은 두 그릇을 뚝딱 비웠다. 그 모습에 정부는 오래 묵은 한숨을 내쉬듯 미소 지었다. 밤이 깊자 다은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체온이 다시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내 시간으로 살아가리라.